그 확정적으로 뚫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투에 물려. 왜 투에 물리는 줄 알아요? 난 과거에 작동한 걸 지우지 않아요. 네,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파란선 라인 요거 하나, 검정색 라인 하나, 둘. 네, 이게 상승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이죠. 6달짜리 상승 추세선이고 이 검정색은 12달짜리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거는 이 3번은 2018년부터 이어온 거라 한 7년짜리예요. 7년.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6달짜리 상승 추세선인데 여기를 깨부시면 이 구간을 깨부시면 좀 위협적일 거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그 과거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차트의 작도질에서 변함이 없는 작도질에서 그냥 대응하는 제 시나리오는 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일단 그 말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가 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라는 관점을 갖고 매매에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측 중 하나지 이거를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 이제 특정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게 상승 추세 6개월짜리인데 6개월 동안 끌어올린 상승 추세인데 이게 깨지면 제대로 확정 컨펌으로 깨져버리면 알트들한테 상당히 안 좋겠죠. 시간 프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추세가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이게 한번 제대로 부셔버리면 지지받던 구간이 깨지면 그 부분은 다시 저항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지지받던 부분이 이렇게 엄청 지지받다가 깨져버리면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냥 잠깐 미꾸리로 깨졌다가 V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위로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깨져버리면 이게 위험해집니다. 상당히. 근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죠. 사실 깨긴 깼어요. 한번 제가 그때도 단기 하방 관점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 구간 이거 깨는 게 깨부실 게 너무 뻔히 보여서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 쇼트라이 하면서 매매를 조금 진행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깨고 나서 결국엔 이 깨고 이걸 살리려면 V자를 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가려면 이게 뭐 수평 지지 구간인 뭐 94에서 93 사이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뭐 요 93 요 라인 떼서 반등이 나오고 V자가 쳐야지만 V자가 쳐야 이 V자 쳐가지고 이 파란색 위로 끌어올려줘야 차트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안 위협적으로 변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 차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지지를 여기 구간 보면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잖아요. 지지를 받다가 터져버리고 나서 처음에 반등을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눌리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눌리다가 눌리다가 세 번째 제가 강조드린 것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차트라는 게 세 번째 때 돌파를 잘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3, 4 돌파 시도를 보통 네 번째 때가 제일 잘해요. 세 번째까지는 약간 눌리고 그 네 번째에서 확 돌파를 하는데, 네 번째 때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가 한번 나오고 그래서 무빙이 하더라도 다시 눌려도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는 좀 위협적이긴 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위험한 자리를 살려줬다. 네,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점은 여기가 중요한 추세 자리인데 결국 여기 자리를 지켜줬다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건 좀 단기 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2월 4일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2월 20일에 2월 8일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내가 추세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2월 8일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12일에 걸친 그렇게 막 긴 기간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12일짜리에 이제 하락하던 그 추세가 이 기점을 통해서 2월 20일 12시 기점을 통해서 한번 돌파가 나왔고, 약간 눌렸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돌파가 나왔다 해가지고 돌파가 나왔고요. 그래서 요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매를 이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긴 해요. 요 시점부터는 여기서는 완전 소극적으로 매매한다면,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이게 추세가 깨지려고 하니까 완전 소극적으로 매매한다고 해도 요 구간
2월 8일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가 돌파 나왔을 때부터는 매매를 조금 어느 정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를 말해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마 여기 하락 추세선을 제 생각엔 일봉 단위로 보면 일단 중요한 자리는 지켜서 좀 긍정적으로 차트가 이제 돌린 차트로 이제 바뀌었고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대가 요 라인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라인대고, 여기는 그렇게 요 추세선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7월 20일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 여기랑 이은 하락 추세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해도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 구간에서도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해야지 하면서 좋은 차트들 보고 있는 게 맞고,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잠깐 비비적거리는 거 말고 확정적으로 나오고 나면 알트들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이게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을 통해 방향성을 맞춘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거래량을 실려가지고 돌파를 땅 때려버리면 얘네들이 바로 쏟아붓지 못해요. 밑으로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을 실려가지고 이게 빵 올려버리면 박스를 무조건 떨어지고 싶어도 박스를 칩니다. 얘네들이. 보통 중요한 자리를 뚫으면 이걸 바로 밑으로 꼬라박지 못하고, 꼬라 박으려고 해도 박스를 치는 구간이 있어요. 시간 프레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이 박스를 치는 구간이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알트 운전수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 자리를 뚫고 나면 그래도 이 박스 구간에서는, 적어도 이 박스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지랄하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트 운전수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알트들을 이제 장난질 치는 건데, 운전대를 잡든 장난질을 치는 건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안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미 분석을 해놓고, 비트코인이 지금 위험한 자리인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비트코인이 횡보하기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원웨이로 추세를 뽑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 선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상태에선 비트코인이 폰지 나오기 어렵구나, 그러면 적어도 그 알트코인들이 이제 급락을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에서 위협적으로 이제 폰지 박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매집을 한 운전수라도 굳이 여기서 유동성이 안 물리는데, 지금 모두가 이제 위험해 보여가지고 일단 비트 자체가 위험해 보여서 비트가 내려가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공포감이 주고 매도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유동성이 몰리지 않는 구간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김치코인이 아니고서야는 거의 안 하겠죠. 그렇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결국엔 운전수 애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일 텐데, 그 유동성이 몰리지 않는 구간에서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툼에 나오는 물량을 받아먹기 바쁘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운전수들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걔네들도 막 올리는 행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고, 이런 데서 중요 자리 뚫고 올라오고 여기서 박스를 치는 그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운전수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 잡은 애들이 유동성이 알트로 좀 몰릴 수 있겠구나 하면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론. 일단 중요한 자리를 지켰다. 상승 추세의 6개월짜리가 한번 깼다가 밑꼬리 달고 올렸는데, 중요한 자리를 지켰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박스를 좀 치겠지만, 박스를 어느 정도 조금 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조금 놀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놀 수 있지만, 아마 여기가 처음 닫자마자 바로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확정 캔들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봉상에서 하락 추세가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대 영역에서 놓을 때 알트코인을 좀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상방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상방이 아니라 하방의 시나리오라면 사실 여기죠. 저는 뭐 차트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가 다시 이 하락 추세선을 뭐 어떤 차트를 그리든 뭐 스캔 무빙을 하든 뭐 이렇게 꼬라박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약간 뭐 튕기다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파란색 추세선을 아예 깨겠죠. 확정적으로 깨고 뭐 이런 데서 뭐 지지를 받고 한번 튕겨치 나오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올해 1월에 말했던 것도 그렇고, 이 파란색 라인대가 일단 중요한 라인대이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파란색 라인대가
확정적으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쳐다보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라인대에서 노는 거죠. 지금은 여기 라인대에서 노는 건데 여기가 뚫고 나면 알트들을 좀 공격적으로 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여기가 깨지려고 하면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비트코인 그 분석을 얘기하자면 제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위로 그거가지고 비트코인 막 10만 개 사가지고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면 10만 개를 던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 차트에 대해서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뽑혀있는 캔들 기준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뽑혀있잖아요. 여기까지 뽑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지,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은지, 이게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더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베팅을 하는 게 트레이딩인데, 그 베팅에 의해서 트레이딩 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올라가나 떨어진다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저는 단타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스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밑꼬리에서 잡아놓고 스탑 잡고 어떻게 상방 보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좋은 자리일 때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자리일 때는 소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걸 먼저 분석을 해놓고 나서 알트코인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좋은 장일 때 매매를 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쉽게 벌 수 있다. 안 좋을 장에는 이미 못하는 애들은 다 죽어 있고, 잘하는 애들만 있어서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먼 돈 없어서 매매가 빡세다. 그래서 좋은 장에만 매매를 해라. 일반 분들은 그냥 좋은 장에만 매매를 하기만 해도 승률이 많이 높아진다. 안 좋은 장에서는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좋은 장에서는 안 될 거 같은 게 돼. 그게 좋은 장이야. 눈먼 돈이 많아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좋은 장에만 매매를 해야 된다가 기본 베이스인데, 이걸 어디서 얻냐? 비트코인에서 얻는다.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장이 좋은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하는 걸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맞춘다기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 놓고 좋은 시나리오일 때에서 기준점에서 이제 매매를 접근해서 한다. 해서 좋은 장에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무조건 비트코인 차트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설령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이미 한 상태에서 그 기반에서 좋은 자리, 비트코인 자리가 당장 급락이 안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만 알트코인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좋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먼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분석해 놓고 개별 알트를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요 사이에서 놀 거예요. 아마 여기가 뚫고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뚫고 나서부터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데, 요 라인대에서 놀 때 매매를 조금 보시고, 개발 RT들 보면서 보시고, 여기가 뚫고 확정적으로 뚫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요 파란색 라인대가 뚫릴 것 같고, 뚫리려고 하면 소극적으로 변해야 돼요.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위협적인 차트로 확 바뀌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적이 많잖아요. 보면 알트들이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하다가도 갑자기 180도로 분위기 확 전환시키는 구간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다 안정적인 위치로 와 있어야 이제 알트 운전수들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그래도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한 며칠 정도는 횡보를 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며칠, N일 정도 횡보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 N일 동안 어떻게 유동성을 끌어모아가지고 작업을 쳐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겠죠. 짧게 운전하는 애들, 그런 애들. 그래서 그 좀 좋은 자리와 와야, 비트코인이 일단 좋은 자리가 와야 알트 운전수들이 운전을 하기가 좀 리스크가 좀 덜해져서 하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을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되는 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차트가 일봉만 봐도 지금 밑꼬리 달고 이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지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무빙이 나오든 이 구간에서 매매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여기가 뚫고 요 라인대에서 놀 때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요 파란색 라인대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아요. 요 채널 안에서.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차트를 그렇게 막 바꾸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
1월 4일에 그어놓은 차트인데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봐봐요. 저 1월 4일에 작동한 거랑 지금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요때 그어놓은 이 선을 활용해 먹잖아. 여기 보면 그어놓은 거 가지고 활용을 해 먹잖아. 이렇게 계속. 결론은 지금 이제 매매를 조금 어느 정도 봐도 되는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을 깨기 전까지는 봐도 되고, 요 구간 깨고 나서는 그럼 요 구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왜냐? 차트가 제 생각에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보면 보통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잘 안 가거든. 큰 차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때 뚫어요. 돌파는 보통 이 탑을 1, 2, 3, 4에 가요. 보통 1, 2, 3, 4 보통 1, 2, 3, 4에 가기 때문에 보통 2에 물립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제가 스윙하다가도 막 느낀 건데 보통 사람들이 2에 물려. 왜 2에 물린 줄 알아요? 이미 이게 전고 돌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직전 전고 돌파할 때 와 이거 더 가서 이렇게 가나 보다 하고 2에 물려. 사람들이 2에 물리는데 2에는 물리면 안 된다. 세 번째 때 가야 된다. 세 번째 때. 세 번째나 네 번째, 한 네 번째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탈 3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토탈 3. 토탈 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중요해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토탈 3. 토탈 3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토탈 3가 뭐냐? 토탈 3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제외한 마켓 전체 캡을 차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시총을 더해가지고 차트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더리움도 알트이긴 하지만 비트랑 이더를 제외한 코인들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알트 지수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알트 지수다. 이게 알트를 인덱스화 시켜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한 차트예요.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 만약에 이게 추세가 깨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딱 그어놨는데 제가 보려는 상승 추세를 딱 그어놨는데 이 구간을 깨려고 해요. 이 구간을 깼어. 깨고 나서 리테스트라는 걸 거치죠. 보통 차트라는 게 한번 깨고 나면 한번 빡세게 이게 깨고 나면 반등 주고 리테스트를 거치죠. 근데 리테스트 거치면 여기 보통 저항 걸린단 말이에요. 저항 걸리면 저항을 깨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알트 매매를 아예 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정리하고 알트 매매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추세가 변곡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인데 차트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여기가 터지고 나서 반등 주고 리테스트한 이 구간에서 이게 못 뚫고 올라간다면 밑으로 쳐박는 그런 변곡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스윙 포지션을 들고 있다. 여기가 터지고 나서 반등하고 리테스트 자리에서 스윙 포지션을 끌고 있다. 위험하죠. 왜냐? 이게 밑으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피해도, 그러니까 이 구간만 피해도, 그러니까 요 구간 최소 여기서부터 물려 있어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지. 이 지지 라인대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여기서가 아마 관세빔이었던 것 같은데 이 관세빔, 심지어 관세빔도 차트대로 갔어요. 제가 이 작도를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전 이 차트를 한번 작도해 놓으면 전 작도를 안 바꿔요. 지금 보면 이거 여기서 작도를 했지만 이걸 수정하지 않잖아. 과거에 작동한 걸 저는 안 바꿔요. 그래서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거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 토탈 3에 대해서 이 작도가 저는 한참 전부터 이미 작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작도가 보이죠? 이 작도가 저는 처음부터 이미 그려놓은 작도예요. 이미 나와놓은 작도야. 이 작도가 이때도 말했잖아요. 다시 보는 토탈 2월 3일에 다시 보는 토탈 3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도미너스로 예측하지만 저는 토탈 3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상승 추세가 한번 무너졌고 보통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리테스트로 반등이 나왔다가 저항을 받고 약간 눌리다가 힘세게 돌파하거나 혹은 리테스트를 하고 뚫었다가 비비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처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처럼 추세가 변곡되는 지점에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했었죠. 이 폰지가 나오기 전에 말을 했었죠. 요 구간에서 이미 말을 했죠. 여기서부터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뒤늦게 이제 말을 해주긴 했지만 말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 제가 해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차트를 작도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가 오면 무조건 사야지. 올진 안 올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사야지라는 걸 이미 분석을 해놨어야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석을 이미 된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공포에 안 떨고 여기 개꿀자리나 하고 여기서 매수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탈3가 결국 알트 지수이기 때문에 알트 지수를 시총을 결국엔 코인들의 모든 합산의 시총을 그걸 차트화한 거기 때문에 핫다 칠 때 지지대에서 핫다 칠 때 매매하기 좋다. 반등이 어디서 나올까를 고민할 때 만약 비트가 막 폰지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할 때 토탈3 차트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힌트를 좀 찾으면 좋다. 그래서 제 옛날에 제가 올렸던 틈틈이 제가 뭐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제가 9월 20일에도 토탈3 약간의 하락수는 뚫기는데 이대로 돌파 상승수에 뽑아주세요. 알트 풀장 가자 라고 9월 20일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 9월 20일을 보자고. 뭐 뚫었다가 그냥 잠깐 밑으로 꼬라박히긴 했네. 여기 뚫었다가 뭐 근데 이게 그래서 나는 여기 구간이 오면 매매를 할 거다. 이 정도만 보고 있어도 요 캐파만 해도 이게 5%예요. 5%. 여기 캡이 5%야. 이 캡이.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해준 거는 토탈3가 좀 정확하고 그리고 난 과거에 작동한 걸 지우지 않아요. 지금 봐봐요. 제가 전 이거를 차트를 수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차트를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연장을 시켰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요 차트 보이죠? 1, 2, 검정색 차트. 이거를 땡긴 거지. 수정한 적이 없어요. 보면. 이걸 땡긴 거지. 로그 차트에서 땡긴 거지. 봐봐요. 이미 땡긴 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반등을 해. 여기서 반등해.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를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갈까를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 간단해요. 과거에서 이미 그려놓은 차트가 결국엔 중요한 지점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 자리가 오면 여기 저항 눌리겠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매매를 좀 쉬는 거예요. 좀 알트도 눌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알트의 그 약간 인덱스 지표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작도를 하고 나면 그걸 중요하게 잘 맞는 작도질을 한번 하면 그걸 수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또 해주고 싶은 말. 여기 연장을 했잖아. 이제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에는 알트가 알트장이 올라면 일단 여기를 뚫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뚫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건데 여기를 뚫고 여기가 뚫고 아마 여기 저항 좀 눌리겠지? 여기가 뚫고 나면 그때부터 좀 해피할 거예요. 그리고 메인적으로는 여기의 추세를 여기 하락 추세까지 돌파가 나와야 여기까지 나와야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장을 좀 쳐서 어느 시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선도 아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선도 나중에 끌고 올라왔을 때 여기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 구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이 선도 나중에 저항으로 세게 눌릴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요 포인트, 단기적은 요 포인트. 근데 이 프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요하다. 여기를 뚫고 가야 결국에는 진짜 쌉 알트장이 오려면 여기가 뚫어야 되고 여기 뚫고 여기 위로 이 선 위로 가야 상승 추세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차트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게 다 대응이에요. 토탈1이나 토탈2보다 3를 보는 이유는 이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매매하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아닌데 너무 큰 시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알트 지수가 정확히 크게 안 보여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큰 사이즈가 희석돼 있으면 별로 그게 막 약간 좀 조음이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트만 봤을 때는 어차피 이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기에는 비트 이더를 빼고 나서 보는 게 좋다. 성공한다니 5,000원 감사합니다. 저도 시드가 잘 다치는데 시드가 작아서 야금야금 하루에 2% 5% 안 잃고 조금씩 보수적으로 먹고 있는데 시드가 확 낼 수 있는 그냥 보수적으로 계속 먹으세요. 복리 계산기 한번 켜봐요. 복리 계산기 키면 5% 먹는 게 개쩌는 거예요. 제가 170만 원에도 5%씩 먹었거든요. 하루에 한 달 동안. 170만 원 한 달만 5% 먹어도 1,000만 원 돼요. 그거 170만 원 5%씩 한 달 먹으면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거의. 제가 한 5%씩 먹었거든. 제가 40일 걸렸나? 제가 한 17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될 때까지 5%씩 계속 먹었거든. 한 달 좀 넘게 걸렸잖아 제가. 봐봐요. 제가 한 달 좀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202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 때 한 1,000만 원 좀 찍고 제가 출금한 건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탈3도 중요하게 보는 게 좋다. 네, 여기까지가 제 비트코인 시황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가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꽤 할 것 같고, 아마 한 요 구간까지는 와야 볼륨이 좀 살아날 거예요. 업비트가 요 구간까지 와야지 볼륨이 좀 살아날 거야.